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4일 밤 11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찬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많은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앞으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부의 반응, 대통령의 발언도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힘들지,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좀 참고 기다려다오.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보완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개입하는, 그래서 시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뭔가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어두운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초대한 것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런 자리를 갖는 것 좋죠.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중앙회 등 여러 단체 대표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자,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다. 옛날에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는데 이때 함께 배달을 하거나 연탄 리어카를 끌기도 했다.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소외도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출범 이후에 5차례의 대책 발표를 했던 것을 이제 거론하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원래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이런 간담회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인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이 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이 되고 이런 보완 조치들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최저임금, 사실 자영업은 원래부터 어려웠죠. IMF 이후에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너무나 높습니다. OECD 국가에서 그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사실은 농업 부분 종사자 포함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25.4%에 달합니다. 25.4%가 자영업자다. 이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율 6.2% 정도 되고요. 독일 10.2%, 일본 10.4%, 영국이 15.3% 정도인데 거의 미국과 비교해서는 4배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고 이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런 대책들로 뭔가 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디 시장에 맡겨서, 그러니까 왜 자영업이 이렇게 많아질까요? 갈 곳이 없으니까. 기업에서 퇴직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쫓겨나온 40대, 50대, 60대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하다가 또 너무 경쟁이 많아지니까, 너무 포화 상태가 되니까 또 거의
많이 문을 닫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그래서 정부가 뭐 시장에 개입하고 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발 좀 시장에 맡겨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꾸 산업이 창출되고, 내가 이 직장에서 나왔다, 이 직장에서 퇴직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고 새로운 산업 분야가 활발하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곳에 다시 일자리가 생겨서 갈 수가 있으면, 굳이 누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하겠습니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25%나 되는 이런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굉장히 시장에 맡겨놓고 있죠. 기업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세금 낮춰주고, 아주 정말 시장에서 뭔가, 기업들이, 시장 주체들이 뭐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업계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제너럴 모터스에서 뭐 15,000명을 해고한다라고 하는데, 해고를 하면 15,000명이 한 직장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고된 인원을 시장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 또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거의 구직난이 아니라 정말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는 이러한 선순환이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악순환 속에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이러한 정책들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옆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무턱대고 인상을 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뭐 항상 최저임금이 문제냐, 말끝마다 최저임금 정책 탓을 하냐라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말을 하지만, 최저임금,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자영업자들에게 그런 급속한 최저임금이 가져온 이 후폭풍은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정말 사지로 내모는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을 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뭐 1년 매출액이 얼마 이하인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이런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면제를 해줘야죠.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지금 정부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카드사 너네 가서 수수료 내려줘라. 임대업자들, 건물주인들 임대료 내려줘라. 이런 식의 조치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카드 수수료 인하, 뭐 상가 임대차 보호, 뭐 가맹점 관계 개선 이런 거를 하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이 되더라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정말 조금 답답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역시나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이 최저임금 동결해 달라,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쏟아냈다라고 하고 있고, 뭐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 문제, 뭐 자영업자의 재기 상생 방안, 뭐 자영업 혁신 규제 개혁 등의 주제도 뭐 짧게나마 다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어떤 한국마트협회 대표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카드사들이 사실 뭐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정말 저는 이 의견에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또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요구를 했다네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의 담보대출을 통해서 빚으로 시작한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어도 대출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권이 담보 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준다. 그렇다고 은행에다가 또 은행의 어떤
대출 업무에 정부가 관여를 해서 신용이 되질 않는, 그러니까 부실한 업체에도 대출을 더 해줘라 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실 채권을 그대로 은행이 떠안아야 될까요? 이런 요구들은 적절치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한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런 단체들은 사실상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거의 어용단체와 같은 이런 성격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기도 했던 이런 단체고요. 어쨌든 뭐 여러 뭐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하고 뭐 따뜻한 이런 식사를 함께 하면서 미안하다, 아유 고생이 많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이런 위로의 말을 전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 문제인데, 지금 자영업 대책이라고 내놓는 대책들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드 수수료 계속 인하하라. 카드사는 무슨 죄인가요? 안 그래도 영업의 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서 또 카드 수수료 내리라 라고 하니까 이 카드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수익도 떨어지고 지금 당장 1만 명 안팎의 고용이 줄 것이다 라고 이 카드 업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도와주려고 하니까 또 이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 내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 내려라, 자산 가격 하락. 그만큼 내수에 미치는 어떤 자산 효과도 문제죠. 문제죠. 제일 나쁜 정책 중에 하나가 제로페이입니다. 제로페이. 수수료 없는 지급수단을 서울시가 나서서 지금 개발하고 보급하겠다. 지금 서울시가 그러니까 심판자로 있어야 될 정부가 지금 선수로 지금 뛰는 꼴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나서서 제로페이를 보급하고 수수료 없는 결제 수단을 이용하게끔 해서 자영업자들을 돕겠다. 네, 지금 정부가 나서서 민간 부분에 카드사와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이없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거의 이용률도 낮고요.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공공 부분이 비용을 어떤 걱정해야 되고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제공해야지만 존립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기업들과 불공정 경쟁을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시장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몰라도 시장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얘기를 했나요? 시장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 말이 맞죠. 지금 자영업자들 살린다고 뭐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 전통 시장을 살리겠다. 그래서 전통 시장에다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많이 이렇게 보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보호되지 않고 그런다고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 전통시장 살린다고 마트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쉬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연구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 이용률이 높아졌느냐?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보호대책, 시장에 개입해서 뭔가 이쪽을 살리기 위해서 한쪽을 죽이는 이러한 대책들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부디 시장에 맡겨서 시장 주체들이 결정을 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떤 왜곡된 구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